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헤이타워너즈에 참여하게 된 싱가포르 패널 켈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원룸에서 지내고 있고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한테 싱가포르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먹거리일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 나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미식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치나 주변 시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비싸더라도 지하철역이나 교통이 잘 되는 지역을 선호하고 주변 시설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거주 문화를 소개하자면 보통 BTO라는 제도를 통해 첫 집을 마련하거든요. BTO는 빌트오더의 약자이고 젊은 부부들도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작한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BTO의 모습은 한국의 아파트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BTO 정책은 사전에 분양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마다 일단 신청을 받는데요. 그러면 부부들 혹은 2, 3년 안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커플들을 그거 신청을 넣어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그 세입자들을 뽑은 다음에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한 3, 4년 정도 걸쳐서 아파트가 짓게 되는데요. 계약금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보통은 총 집 가격의 5%나 10% 정도 되고요. 그러면 건설이 다 완료된 다음에 세입자들이 들어가고 월마다 그 나머지 95%의 금액을 할부금으로 내게 됩니다. 할부 기간은 조절할 수 있고 보통 이 기한에 따라서 금액이 되게 달라지지만 보통 27평 아파트 기준으로 25년 동안 그거 갚으려면 할부금 한 달에 대략 1,200 정도 싱가포르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은 소득이랑 따지면 한 15%, 20%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싱가포르에서 CPF라는 제도가 있는데 국립기금이라는 제도인데요. 한국의 국민연금이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제도는 국민의 노후 생활, 주택 구입이나 일요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인데 근로자들은 월급의 20%를 내고 그 다음에 고용주가 17%를 더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경우에는 이 CPF 금액으로 충분히 BTO의 한 달 할부금을 보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덕분에 싱가포르 청년들은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는 편이긴 해요. 제가 네덜란드 바트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소셜 하우징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도는 어느 정도의 소득 안에 벌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처음에 신청했을 때 월급이 이 정도였는데 근데 몇 년 살고 소득이 올라갔는데 신고를 안 하고 계속 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나라에서 이런 경우에 대한 단속이나 그런 거 없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일단 보증금 내야 하니까 돈은 들고 와라. 많이 벌고 와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에서는 1인 가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원룸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거 아예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가족이랑 사는 집이다 보니까 큰 편이고 근데 한국에 오면은 보통 원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크기가 되게 싱가포르랑 비교했을 때 많이 작은 편이라서 그거 적응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거는 크기는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